그동안 얽히고 설킨 갈등과 복수의 서사가 드디어 폭발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동주는 기억을 되찾고도 일부러 연기하며 대상그룹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은남 또한 염장선과 허율도의 실체를 깨닫고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직접적인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제 구화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동주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를 구화에서 완전히 폭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서동주는 기억을 되찾은 상태에서 알러지가 있는 시나몬이든 타레까지 먹어가며 염장선과 허일도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허일도는 염장선이 준 주사기를 들고 관리자와 함께 서동주 병실을 찾아 또 한 번 서동주를 죽이려 하는데 서동주의 반격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이를 밖에서 지켜보던 허일도는 서동주에게 다시 한번 모습을 들키고 말죠.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서동주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는 염장선과 허일도를 향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그가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 것인지입니다. 과연 서동주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으며 먼저 공격하는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허일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며 그를 통해 염장선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그룹의 내부 지분을 흔들어 허일도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동주는 대상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동주가 선택할 복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허일도는 염장선에 충실한 부하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언제든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이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염장선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8화에서는 서동주가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또한 여은남이 그의 악행을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면 허일도는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거기에 차강천이 새로운 부회장을 임명하려고 하니 대상그룹 내부에서도 허일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죠. 이제 허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과연 그는 염장선을 끝까지 따를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배신할까요? 허일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염장선을 배신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염장선을 따를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지가 구화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은남은 염장선에게 허일도 총격 사진과 아니스 수녀 살인 현장의 청구 사진을 보내죠. 이에 염장선은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여은남은 위약금 없는 이혼을 요구하고 원본 영상은 이혼이 잘 마무리되면 넘기겠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는 염장선이 여은남을 죽이려고 하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히트맨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은남은 이를 눈치채고 피마담이 운영하는 한정식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염장선과 허일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준비합니다. 여은남의 이혼은 단순히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이혼 선언이 대상그룹 내부의 판도를 바꾸고 서동주의 복수 계획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염장선과 허일도의 위협 속에 놓여 있으며 대상그룹 내부의 싸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은남의 이혼 선언이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어떤 타격을 줄지, 그리고 그녀가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궁금해지네요. 여은남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서 대상그룹의 미래를 뒤흔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은남은 구화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의 염장선도 두려워하던 어르신의 정체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염장선은 대상그룹을 공중분해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대통령은 나라 사랑 기금으로 충분하다며 염장선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염장선이 점점 더 폭력적이고 무리한 방식으로 대상그룹을 차지하려 하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서동주와 차강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차강천이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와의 연대가 대통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염장선과 정치적으로 얽혀 있던 대통령이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통령은 염장선과 손을 잡고 대상그룹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예고편에서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염장선이 대통령을 압박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뿐이라고 협박했던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그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염장선은 이에 반발하며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려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염장선과의 관계를 끊고 서동주와 차강천을 돕는다면 대상그룹의 권력 구도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차강천은 지선우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인정하며 후계자로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동주가 돌아온 상황에서 지선우 역시 혼란스러워합니다. 지선우는 동주를 친형처럼 따르지만 그룹 후계 문제로 인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차강천이 왜 이제야 지선우를 후계자로 고려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서동주를 원래 후계자로 삼으려 했지만 기억을 잃고 사라졌던 탓에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동주가 돌아온 지금 차강천은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고아에서는 차강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지선우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이야기의 축이 될 것입니다. 우물섬 고아에서는 그동안 쌓여온 갈등과 복수가 폭발하며 대상그룹을 둘러싼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서동주는 대상그룹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염장선과 허일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이번 화에서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반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드라마 연구소 미드랩이었습니다.